이번 시간 저희의 임무는요, 바로 남성의 존재 증명 욕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관계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의 그 이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부터 시작해보죠. 저자가 남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 쓸모를 증명해야만 숨이 트이는 불쌍한 동물이래요. 내가 이 여자에게 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시들거나 관계에서 도망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 욕구가 단순히 나 좀 칭찬해줘, 인정해줘 하는 수준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뉘앙스를 보면 거의 생존 본능, 그러니까 산소를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필요한 존재다 라는 감각을 느껴야만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또 남성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 있잖아요. 해결사 라던가 보호자 같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 찾아야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관계에서 결정적인 착각을 저지른다고 이 글은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능력, 내 돈, 내 완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당신이 날 더 존경하고 사랑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글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건 여자의 언어일 뿐이라고요. 남자에겐 전혀 다른 신호로 읽힌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론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입구입니다. 남성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여자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동경이나 존경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분석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완벽함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통째로 삭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공간, 내가 활약할 무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느낌? 마치 잘 짜인 연극에 초대받았는데 자기 배역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역이 없다? 아,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바로 그 소외감과 무력감이 그래서 언급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멀쩡히 완벽한 파트너를 옆에 두고도 밖에서 자신에게 팀장님 정말 대단해요 라든가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어쩌면 객관적으로는 훨씬 볼품없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존재 증명 욕구의 결핍에 있다는 설명이죠.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결핍을 채운다, 이걸 넘어서요, 심리적 생존 투쟁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존재 증명을 못하는 남자는 관계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숨 쉴 구멍을 찾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건 단순히 더 매력적인 이성에게 끌리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는 더 근원적인 차원의 분석인 셈입니다. 결국 완벽하게 구는 게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글이 제시하는 해법이 사실 이 이론의 가장 흥미롭고 또 가장 도발적인 부분입니다. 현명한 여자는 의도적으로 빈틈을 설계한다고 말해요. 네네. 바로 그 빈틈이 남자가 들어와서 마음껏 활약할 무대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해서 어딘가로 가는 상황을 가정하죠. 여기서 하수와 현명한 여자의 대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길을 헤맬 때 하수는 이렇게 말하죠. 오빠, 그 길 아니야. 내비게이션 좀 봐.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게 사실 가장 효율적인 말일 수는 있는데, 그 말 속에 숨은 메시지는 네 판단은 틀렸고 내 판단이 옳아. 그러니 내 말을 들어. 이거잖아요. 관계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발언이죠. 그렇죠. 반면에 그래서 말하는 현명한 여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심지어 길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빠, 나 여기 길 너무 헷갈려. 오빠가 좀 봐줄 수 있어? 오빠는 길 잘 찾잖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숨어 있잖아요. 일단 자신의 약한 모습, 즉 빈틈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당신은 전문가라고 그의 능력을 명확하게 인정해주고 역할을 딱 부여하는 거죠. 길찾기라는 무대를 그냥 만들어주고 주인공으로 딱 세워주는 거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듣고 너무 피곤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나? 뭘 그렇게까지 연기를 해야 해? 쉽죠. 근데 이 이론은 그 사실이나 효율성보다 관계의 감정적 흐름과 역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물리적 사실은 같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감정적 교류와 권력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운전 말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좀 더 일상적인 거요? 아주 많죠.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사실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자기야,
나 이것 좀 같이 들어주면 안 될까? 역시 이런 건 남자가 힘이 좋네? 라고 말하는 거죠. 혹은 컴퓨터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검색하면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도 오빠는 이런 거 잘 알잖아. 한 번만 봐줘. 라고 부탁하는 식으로요.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고 여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종의 윈윈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듣고 보니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핵심이네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글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고 인정받는 이 효능감을 맛본 남자는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자신의 시간, 돈, 노력을 전부 그 여자에게 쏟아붓게 된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남자는 그 모든 헌신을 스스로 사랑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쉽게 말해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 내가 제법 쓸모있네 하고 느끼는 뿌듯함과 자신감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해준 대상에게 강한 유대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글은 그 감정이 너무 강력해서 남성 스스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게 될 정도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감정의 뿌리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픈 욕구라는 아주 현실적인 동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다 보면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아주 잘 짜인 심리 게임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이 모든 분석이 도달하는 결론, 이 글의 최종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진짜로 지배하고 싶다면 모든 걸 혼자 완벽하게 다 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모르는 척, 못하는 척하며 남자에게 할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가 활약할 무대를요. 그렇죠. 글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내용을 딱 압축합니다. 현명한 여자는 쓸모로서 남자를 지배한다. 이 지배라는 단어가 좀 세게 들리긴 하는데 이 글의 맥락에서는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온다 또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이 제시하는 관점은 기존의 낭만적인 관계론과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감정과 애정의 문제로 보는 대신에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역할 부여와 효능감 충족이라는 뭐랄까 권력 게임으로 분석하니까요. 그리고 이 설계된 빈틈이라는 개념은 사실 남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권력 설계 이론의 관점에서 관계의 역학을 분석한 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글의 저자 역시 이 이론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다면 원전을 직접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짧은 글에 담지 못한 더 깊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네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철저하게 여성이 남성의 쓸모에 대한 욕구를 활용하는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뒤지고 보면 어떨까요? 혹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우리 각자가 연인에게 어떤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또 반대로 나는 어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서로의 결핍과 욕구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꺼이 설계된 빈틈을 내어주면서 상대방이 그 무대 위에서 멋지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관계. 어쩌면 그게 서로를 진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파트너십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니까요.